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애들 방학하기도 하고 이제 휴가 시즌이라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적게 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소규모로 하는 게 더 집중 있게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 학부모, 교사 현명하게 대하기라는 주제로 송영우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신 거 보니까 진짜 휴가철이라는 실감이 나네요. 예, 동해안은 많이 붐빌 것 같고 지금 모두 딱 10분 오셨네요. 휴가철. 저는 집이 혹시 서울의 올림픽공원 가보셨나요? 네, 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에요. 수서역이 가까워서 수서에서 아침 시간대 1시간 8분 만에 오래요. 그래서 결국 7시 40분 차를 타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남짓.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일생활 뻔했다. 근데 재밌는 거 익산에 내려가지고 갈아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용산행인 거야. 용산행이면 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제 뇌 속에는. 근데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군산을 들러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재미있어서 한참을 막 좀 어리벌벌 해가지고 결국은 물어봤어요. 산 사람한테 이게 군산에 가는 거 맞냐?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군산에 여러 차례 왔었어요. 군산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연수하느라고 왔었고 월명중학교에는 2번을 왔습니다. 혹시 월명중 학부모님 계세요? 월명중에는 학부모님 연수에 한번 오고 또 교직원 연수에도 한번 왔었습니다. 교직원 연수 그때는 학부모 연수할 때는 이제 오늘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에 대해서 있고 월명중 교사 대상 연수로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2시간 연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퇴임을 했고요. 퇴임하고서 적당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약초를 제 중에 약초부 10만리를 알게 돼가지고 어제는 또 약초도 캐러 다니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10년이 넘게 학부모 연수를 했던 15년 정도 했던 강의인데 이번에 또 이혜민 선생님께서 좀 주문을 특별히 좀 하셨어요. 원래 제목은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을 그냥 자녀와의 소통법, 양육 코칭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마도 작년 서희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사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분야에 그 내용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2교시에는 그 내용 교사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면 될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보다도 사실 2교시가 더 긴장감 있고 저로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명함 받으셨죠? 네, 명함에 보시면 요 주소가 나옵니다. 카페네이버닷컴 KT21까지 명함의 주소가 있죠. 그 명함 뒤에다가 이렇게 사선 그으시고 17989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제 휴대폰
휴대폰으로 지금 삼각대 놓고 그냥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강의 원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오늘 찍은 거 그냥 무편집을 해서 통째로 그냥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와 좀 소통을 어려워하는 그런 학부모님 계시면 저 주소 알려주시면 그냥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ADHD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특히 이제 지금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난리도 아닌 게 ADHD 증상을 보이는 애들이 2배는 늘은 것 같아요. 평균 2~3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집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무리 봐도 7명은 돼. 담임은 밀착해서 애들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ADHD 하면서 7명이 이렇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어떻게 7명이냐. 근데 그만큼 애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머니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도중에 ADHD가 잠깐 나올 거지만 그런 어머니들, 그런 아버님들, 또 사춘기들이 그 신경정신과에 제일 많이 오는 병이 뭘까요? 1위가 우울증. 그래서 우울한 아이들,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 또 요즘 애들이 어머니들, 남자아이들 어머니들의 고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슨 중독? 네, 게임, 인터넷 중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17989 저 주소 전해주시면 여기 못 오셨어도 도움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카카오톡, 여기 ICT SONG니까 언제라도 저에게 오늘 궁금증을 해소하러 왔는데 궁금증이 덜 풀렸어. 그러면 저기에다가 저한테 또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교직이 현장에 35년 있었고 이후에도 은퇴 이후에도 좀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상품을 좀 도서관에서 상품을 제가 쓴 책을 이렇게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학부모 상담 119 제가 여기 아까 사인도 했었는데 상품으로 드릴게요. 그 개인 카톡으로 퀴즈 드립니다. 카톡으로 친구를 몇 명까지 만들 수 있다. 네. 무한대는 아닙니다. 제가 부닥쳤어. 네. 재작년인가 한계에 부닥쳤어. 몇 명? 1000명? 또 5천 드립니다. 네? 2천, 1000명, 2000명? 또 한 번만 더? 네? 5,000명? 막 늘어난다. 10,000명이 좀 가까워요. 네, 드릴게요. 네, 박수 주세요. 15,00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선출직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거저주도 안 한다는 그런 건.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상담하고 또 그러다가 그러니까 졸업생들도 제가 삭제를 안 해. 지금 저기서 졸업한 애들은 어떤 재학생의 고민이 있으면 서로 사이버 멘토링을 해요. 카톡 열어주고 야 너랑 비슷한 놈 하나 나왔다. 응? 네가 해서 ADHD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카톡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려워 마시고 저에게 주세요. 오케이. 예, 저는 영어 교사. 그렇습니다. 예,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지 애들은 왜 공부를 안 할까? 그 부분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ICT SONG로 이따가 2교시에 끝무렵에 제가 상담을 좀 바로 해드릴 테니까 ICT SONG로 저한테 고민을,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고, 또는 그 조그만 종이 하나 드렸죠? 그 뒷면에다 써서 쉬는 시간에 주셔도 제가 보고 상담 좀 해드릴게요. 근데 제일 많은 상담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들었어요. 인터넷 중독, 우울증, ADHD 세 가지 중에 현장 어머니들이 어느 고민이 제일 많다? ADHD가 제일 고민이 많아요. 이것도 상품이에요. 제가 쓴 번역한 책, 쓴 책. 오늘은 까칠한 자네. 어떠세요? 애들이 까칠하다는 표현 괜찮아요? 네, 왜 까칠하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자식 새끼들 때문이에요. 내년들 사춘기 때 무슨 밤송이 같아. 그냥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까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교사와의 소통, 어떻게 하면 최고의 파트너십이 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연수의 목표, 학습 목표, 교사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사와 학부모가 한 편이 되는 기술. 한 편이 되는 기술. 근데 1번 연합군이다. 근데 이 개념이 사실 굉장히 없었어요. 교사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 학부모총회 때 7분이 오셨대. 그러면서 막 두려워해. 왜 학부모님이 7분이나 오시지? 우리 반 한 20명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 학부모를 또 두려워하는, 소닭보드 타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는 그런 개념들. 근데 이제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말고. 그동안 놓친 거예요, 서로.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라. 그래야만 바로 그런데 까칠하다. 여기 까칠하다는 것을 영어로는 difficult라고,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제가 솔직히 또 돌직구를 날려볼게요. 애가 이해하기 힘든가요? 내 마음이 더 이해하기 힘든가요? 어떠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여자는 사춘기가 3번 온단다. 10대 때 한 번 오고 40대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애들 출가시키고 나서 또 한 번 오고. 지금 4학년 어머니들이 이제 바로 어려운 시기.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중2 때문이다. 근데 그러면 남한은 왜 북침을 못할까요? 우스개. 북한에도 중2 있다요. 근데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셔. 북한에 까칠한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야. 아니 전 전혀 황당한. 근데 그게 좀 굉장히, 지금 이제 아직은 괜찮아. 4학년 돼봐. 이제 4학년 되면 그때부터 더 무서워. 엄마가 더 무서워. 지금 애들 여기 와 있는데 그래도 참 고맙다 와줘서.
니네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엄마도 이제 엄마 자신이 어려운 거야. 슬슬. 그래서 아침 먹고 엄마 눈앞에서 좀 애들하고 좀 놀고 그래 줘야 엄마도 이제 한 숨을 쉴 수가 있어. 근데 이 사춘기는 얘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31분으로 소개할게요. 왜 애들이 까칠하냐? 그러면 어머니 우리들 볼 때 요거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하는 짓은 그게 안 된다. 그런 원망이 들죠. 그런데 이 왜 중2병이냐? 제가 중학교에서 절반 근무해요. 고등학교도 절반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은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가 하고도 달라요. 이때 격렬하게 암뇌, 인간의 뇌 이게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제가 자 여러분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영어 강의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knees and toe,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이걸 하면 애들이 쭈뼛쭈뼛하게 일어나요. 근데 여름방학이 싹 지나고 나서는 2학기가 됐어. 자 우리 스트레칭 하자 시작. 그럼 애들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서 애들이 저 아저씨 왜 저래? 그게 중학교 2학년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가구를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다. 가구를 안 빼고 리모델링 해보세요. 얼마나 본인은 그러니까 어른 보기에 답답하다. 그런데 본인들은 환장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춘기의 가장 큰 어려움. 그런데 주소가 좀 이상하네. 조 12447입니다. 124 끝에 번호만 12447로 바꾸면 되는데 요거는 사춘기 까칠하면 백신을 이무석 교수가 서울 중곡동에 가면 국립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거기 전국에 400명의 정신보건 관련자들 거기 놓고 이분이 리모델링 센터 리모델링을 했을 때 특강을 하는데 이분이 바로 40분 내내 그 귀한 40분 내내 한마디 키워드를 했어요. 우울감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걸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무슨 감? 바로 자존감이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까칠한 행동에 대응하는 4가지 대응법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뭐 상담 책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제가 평생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거야. 첫 글자만 칭야공운입니다. 다 같이 시작. 칭야공운. 네. 칭찬의 기술.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우는데 칭찬이 중요한 거 다 알지. 그런데 어머니들의 문제는 뭐냐면 칭찬할 게 없어. 칭찬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칭찬하란 말이야? 근데 그 비기를 제가 찾아냈어요. 아이들과 사춘기 아이들과 35년을 살면서 이게 신비의 명예이구나. 방법을 알았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오신 거는 시체말로 땡잡으신 거야. 그런 비기를. 그 다음에 근데 칭찬은 아이고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칭찬? 화가 났어. 그러면 화를 내는데 거기에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공감, 운동. 또 자녀와 소통의 운동이 왜 필요하냐? 엄마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애가 까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커진다.
이겁니다. 자, 칭찬할 게 없어요. 지금 인정의 기준은 뭐냐? 엄친아나 엄친딸이 아니라 내 아이의 기억기억이다. 뭘까요? 이게 포인트. 오늘 강의의 포인트. 내 아이의 기억기억. 뭘까요? 네. 내 아이의 칭찬의 기준, 인정의 기준은 내 아이의 기억기억. 뭘까? 내 아이의 건강. 네, 아니고, 네, 공간. 앞에 글자가 과예요, 과. 내 아이의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예. 오늘 과거. 내 아이의 과거. 이거를 자,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흔하게 놓치는 거예요. 야, 형은 어떤데? 형, 네 동생은 이런데.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비교에 해당합니다. 비교. 비교는 독약이라 해요, 독약. 인정은 보약이지만 비교는 독약이다. 형제자매는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놓치는 거예요. 자, 이 칭찬의 기준을 과거에 둬라는 얘기 뭐냐?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 갔다 오면서 시험지를 막 이렇게 휘날리면서 아빠 오늘 39점 맞았다. 근데 이게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왜냐? 이 교사들이 경직금지여가지고 무능력해요.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거 이외에는 진짜 무능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39점이니까. 근데 왜 이게 39점? 왜 종이를 왜 힘드냐? 자기보다 못 보내 2명이나 있대. 답답한 거지. 근데 이때에 아이를 격려하는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칭찬해 주시겠어요? 이때 흔하게 우리들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몇 점 되면 상품, 몇 점 되면 뭐 해준다. 요즘은 휴대폰 바꿔준다지. 몇 점 되면 휴대폰. 그게 몇 점에 도달하면 이게 안 된다. 왜냐? 그러면 애는 불안해.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까봐 불안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기준을 어디라도 내 아이의 과거. 얘가 지난번에 시험 몇 점 받았어요? 39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주는 중학교 학부모님 중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이 내가 가령 뭐 70점 나왔어. 근데 느닷없이 80점 되면 휴대폰 바꿔줄게. 이게 바람직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70점 마일리지로 해. 그러니까 70점 만점 기준해서 이번에 기말고사에 가령 애하고 교섭을 하는 거예요. 야, 점당 얼마 할까? 마일리지로. 그래서 점수 올라간 만큼 애한테 특별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그거로 주시면 안 되고 특별 용돈을.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걸 했네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갔을 때 중학교 처음 성적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줘. 특별 용돈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러다가 애가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을 안 주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이런 돈을 주는 내적 동기는 내적 동기에 무슨 역할을 한다?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마중물.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중학 고2 되니까 손 벌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네. 네. 마주.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 중학교 어머니들이 이제 유념하실 거 뭐냐면 시험 결과 나왔을 때 상 주지 않아. 상 주는 것보다도 그 과정에 투자하셔라는 거고. 저는 애들 시험 때 되면 저는 어머니가 애들 살림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때 시험 때 되면 한 3주쯤 전에 특별히 그냥 부식비를 따로 챙겨드렸어요. 어머니 3주 후에 애들 시험 보니까 어머니께서 좀 애들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 시즌이 되면 얘네들은 뭐 거의 매일 외식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헤매겼어요. 그리고 아버님들 오셨는데 이건 아버님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험 마지막 날은 뭐 애들 따라서 초딩이 같으면 10,000원, 중딩이 같으면 20,000원. 근데 3만원 가지고 될래나? 그러면 이게 특별 용돈을 주시는 거야. 고등학교 학부모님 되세요? 네, 고등학교 애들 모의고사 보는 날은 아침에 뭐 등수 올랐다고 주는 건 치사한 거다 이거. 그냥 5만 원짜리 한 장 다 아빠한테 부탁해서 아빠가 아침에 아이고 오늘 모의고사인데 얼마나 고생할까 수고해. 이거 뭐 끝나면 시컷 노래 코너에나 갔다 와. 네,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5만 원이면 코너는 가죠. 네. 디팡은 못 가. 디팡 아시는 분? 군산엔 디팡이 없나? 있을 텐데. 디스코 팡팡. 네. 이렇게. 이게 제 딸내미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지금 상담교사인데 느닷없이 우리 딸내미가 그래. 아빠는 왜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 근데 저는 그랬어요. 공부하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잔인한 것 같아요. 왜? 온 세상이 다 경쟁 하는데 그럼 얘기 안 해도 얘네들은 이미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애미애미라도 그냥 가만히 옆에서 지켜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칭찬의 기준송을 만들었어요. 자, 낯선 행동 못 본 척. 근데 중요한 거 칭찬을 하는 데에서 첫 번째 그 장애물이 뭐냐면 애들이 그 화가 나서 이제 남을 하고 싶을 때잖아. 이 유혹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이 첫 번째 리더십이 못난 행동은 어떻게 해라? 못 본 척하는 거야. 이게 다 알아. 엄마 아빠는 다 알아.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아주는 거지. 못 본 척하는 거야. 다른 애와 비교하면 뭐가 된다? 독약이 된다. 칭찬의 기준은 아이의 무엇으로? 아이의 과거로. 잘한 행동 알았지? 인정해줘요. 송아지 같이 한번 불러보실게요. 낯선 행동 못 본 척 외면해주고. 시작. 낯선 행동 못 본 척 외면해주고. 잘한 행동 알았지? 칭찬해줘요. 2절. 다른 애와 비교하면 독약된대요. 칭찬의 기준은 아이의 과거로. 이렇게 따지면
저는 3월 애들 담임하고서 첫날 3월 첫날 그 얘기를 해요. 얘들아, 선생님 학부분명의 컨셉이 아부다. 너희들한테 집요하게 칭찬을 할 텐데, 왜냐? 선생님이 평생을 살아와 보니 결국 사람은 칭찬을 먹고 성장하더라. 그런데 단 칭찬의 기준이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달라요. 왜? 출발선이 다 다르잖아. 그 선생님이 미국 가서 봤더니, 미국에 4주를 선생님이 연수를 갔다 왔는데 미국 가서 깜짝 놀랐다. 그 반을 애들이 그 교실에 어제 아프리카에서 전화와, 그 다음날 남미에서 전화와, 그 다음날 아시아에서 전화와, 교실에 애들이 다 달라. 그러면 걔네들 칭찬을 어떻게 하겠니? 칭찬의 기준이 다 다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떠나는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칭찬의 화신이다. 문자 썼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때 그 얘기잖아요. 칭찬의 기준을 모든 아이들의 과거. 내가 미국 연수 잘했구나. 네. 그 다음 야단치는 기술이 있다. iMessage 들어보셨죠? 근데 iMessage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게 다 따로 논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 우리 반 애들하고 한 거예요. 여기서 얘들아, 화난다고 야 그러면 안 돼. 화날 때 이렇게 정확하게 화내는 법을 알려줄게. 이걸 iMessage라고 그래요.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영어로는 when you blah blah, I feel blah blah, cause I blah blah예요. 근데 이걸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엄마한테도 화날 때 있지? 엄마한테 화날 때는 어떻게 말하면 돼? 엄마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우리 애들 같이 해보자. 엄마가 그러시니 시작. 엄마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그렇게 화를 해요. 동생한테 화낼 때도 동생한테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요렇게 화를 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입에 붙지 않으면, 자, 남편한테 화내는 법. 당신끼리 그러니까 시작. 당신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화내기 제일 어려우신 분이 누구야? 시어머니죠. 제가 실제 사례들이 이제 어머니께서 치매 들고 나이 드시니까 매운 김치를 못 드셔. 그러니까 자꾸 짜증을 내신다. 왜 김치가 이렇게 맵냐고. 그럼 김치가 맵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도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어느 날 국리 끝에 여름에 백김치, 물김치 사다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시장을 몇 군데 이렇게 가서 어머니가 입맛이 나이 드시면 이제 입맛이 줄어드니까 거기 투정을 많이 하시고, 백김치를 사다 드려 그 세 군데 시장을 부어가지고 맛있는 걸 골라서 상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게 무슨 김치냐? 빨갛 자꾸 하얗다 이거야. 치매가 이제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집사람이 아침 밥상에 이러는 거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서운하네요. 제가 이거 맵지 않은 물김치 사려고 시장을 세 군데나 다녀왔는데 그러는 거야. 저는 밥 먹다가 초긴장 상태예요. 이야 이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눈동자가 잠시 커지고 고개를 살짝 드시더니 생각하시는 거야. 왜냐? 며느리가 처음으로 한 말이지만 자신은 공격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 또 그 다음부터 김치투정이 줄어드셨어. 한번 써먹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이제 조회 시간에 애들하고 이걸 이렇게 칠판 옆에 붙여놨어요. 네, 붙여놓고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한테 화내는 법. 선생님한테 화낸다고 시 그러면 안 돼. 응? 선생님한테 화날 때도 이 세 문장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은 모든 관계에서 포함됩니다. 우리가 담임 선생님한테 화날 때 있죠? 그럴 때 끙끙 앓지만 거 말고 그럴 때 선생님께서 뭐뭐 하셨나요? 혹시? 그 말을 듣고 전에 듣고 제가 좀 많이 속상했네요. 왜냐면 전 이렇게 해보자. 자, 사실 이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소리부터 질러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빠각 때문에 근데 이게 애들에게 이제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대화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형제 자매 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해요. 형이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형아 속상하잖아. 냉장고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널 뭘 만들어주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걔네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날 일이 없어. 화가 나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나가서 똑같이 친구가 내 볼펜을 허락 없이 빌려가놓고 빌려갔다. 그게 도둑질이 빌려간 거야? 내 건데? 그럴 때도 정확하게 표현. 네가 나한테 말하지 않고 볼펜을 빌려가서 내가 많이 실망하고 답답했어. 다음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갈등이 서로 생기잖아. 평화적으로 해도. 그 다음에 애들이 바로 저기 조만한 애들인데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뒤에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말대까지 마! 제가 좀 봤어. 슬그머니 눈치가 조만한 애서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엄마는 너무 말이 많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겁나 따다다다다 하니까 자기가 말할 틈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 대꾸 하는 모양새가 된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교직 35년 있으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애들이 말 대꾸를 해야 돼. 특히 여학생 여자애들 초등학교 4학년 때쯤부터 이럽니다. 자기들끼리 패거리 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이거예요. 얼굴 저기 쳐다보면서 귀에 이렇게 얘기하는 한냐 얄미워서 죽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이 왜 생기느냐?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어른들의 잘못이다. 어른들이 여자애들한테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말을 한 거야. 이게 아주 몹쓸 말이야. 어떤 말?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해야 돼? 뭐한테 해줘야 돼? 반려동물한테는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반려동물.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산토끼에 맞춰서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네, 같이 불러보시게요. 시작.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어머니들도 전화로라도 뒷담하지 마시고 애들이 배워. 왕따 뒷담 절대 금지. 네, 착하다 순하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소녀들의 심리학. 이 책 절대 읽지 마세요. 특히 남자인 저는 이거 일단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저 책을 다 읽고 몇 달 지나서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어른들이 여아들에게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 말이 깨울 때 참 소중한 말들인데 이 애가 징징거리고 막 그럴 때는 엄마 관심을 받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 방법을 제가 신경정신 전문의한테 들은 방법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 아이가 바깥에 나와서 다시 재회했을 때 딱 15분이면 된다. 15분 동안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15분 동안.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 갔다 유치원 갔다 왔다 그럴 때 그냥 어머니들이 외출하고 집에 오셨어. 그럼 뭐부터 하셔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하시나요? 네,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언니는 뭐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깥에 나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집 가지고 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엌으로 가지. 그 물 끓이지. 그 집사람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딸도 사춘기 위기가 다 와. 근데 그때 상담도 받고 그 전문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15분 동안 학교 갔다 와서 가방 거실에 던져놓고 간단 말이야. 부엌으로 가서 물 끓이지. 제가 저녁 준비하는. 근데 그러지 말고 최초의 15분 동안 애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무슨 전문의 처방이 너무 허접하지 않나? 그죠? 그게 무슨 처방이야? 근데 놀라운 일이 지금도 두 사람이 그걸 기억해. 3일을 그렇게 했더니 딸이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 그리고 이상한 행동이 하루 없어요. 괜찮죠? 15분. 하루에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근데 의외로 평소 대화를 안 하면 갑자기 시작하면 15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 저녁 먹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간식을 준비해 넣어줬습니다. 눈앞에서. 그리고 자, 형제 자매가 싸우면 꼭 요 앞에 와서 싸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 요거는 이 선의의 거짓말, 그걸 치유적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를 하나의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거야. 어떨 때, 이럴 때. 그럼 엄마 간식 주려고 그럴 때 여기 엄마가 못 본 척하고 그때는 뭐 살아난다 이런 얘기. 그게 이제 실은 거짓말이죠. 그래도 이거는 아이들의 건강한
화해를 위해서 애들이 또 보는 사람 없으면 또 별로 안 싸워. 그래서 이렇게 해주라. 네, 이럴 때가 이제 오십니다. 애들 또 아이돌에 미쳐서 그럴 때 예, 아빠의 역할 한 발짝 더 들어가죠. 그냥 그럴 때 넘어가는 거죠. 치유적 거짓말. 자, 4개.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코치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이럴 때 선생님이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 갑자기 전화가 온 척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들고 나가. 엄마 그래. 학원 끝나고 바로 갈게.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뭘 눌러야 돼? 녹음 단추를 눌러야 돼. 그래서 녹음을 그때 녹음을 그러면 이게 친구에게는 거짓말 한 게가 되지. 왜냐면 오지 않은 전화를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녹음하는 건 범죄가 안 되거든. 그런 방법을 코칭을 해줘요. 물론 야 이건 내가 하라는 게 꼭 신고하라는 거냐 뭐냐 그거 아니지. 너희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당하고 있지만 말고 이런 방법으로 치유적 거짓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제가 1교시에 시간을 다 써버릴 것 같아서 좀 넘어갈게요. 2교시가 그 다음에 판공비 잘. 이거는 뭐냐? 판공비를 잘 쓰자. 이게 아니라 판단할 것인가 공감할 것인가 그 비율을 잘 따르자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획 던지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짜증나. 뭐이? 근데 그런 애가 감정적으로 흥분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 자,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하세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짜증나. 네.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도 공감 먼저. 이때 그 배경 이해하려고 하는 건 나중이야. 근데 제가 바로 이때 왜라고 하면 실패야. 그럼 왜라고 그러지? 근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내가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을 때 뭐부터 해야 한다? 공감부터. 공감을 어떻게 해줘? 이럴 때 저기 거울 속에 저 사진이 바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 얼굴 그대로 따라하면서 말을 되풀이해요. 그렇게 하면 돼. 네, 어떻게 하시면 돼?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다 같이. 자, 시작. 에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근데 이럴 때죠. 그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생겨요. 우리 어른들은 그 담탱이라는 말이 거슬려. 그래서 담탱이가 왜 임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끝이야. 그리고 전 심하게 이런 것도 봤어요. 대한학교에 강의에 가서 학부모 연수를 하는데 자 이제 역할극 합시다. 역할극 두 분 연습. 한 분은 애, 한 분은 엄마야. 아빠가 계셔서 아버님이 아버님 역할 하셔. 제가 딸내미예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지 제일 짜증나.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우리 아들이 탐탱이 때문에 전라 짜증나. 아유 잘하셨어. 박수 주세요.
이게 원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대안학교 오신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는 시켜. 그래서 얘가 대안학교 왔고 얼마나 아빠가 공감을 못해주면 아이가 그렇지 못했어. 똑같이 해주 표정 똑같이 얼굴 표정도 똑같이. 아이고 우리 딸이 간탱탱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중학교에서 그날 수학 시험도 봤단 말이야. 그 엄마가 야 빵점 엄마. 근데 수학은 꼭 물어봐. 그럼 내가 실망하는 거지. 이럴 때 엄마 오늘 사업 90점 맞았어. 그럴 땐 뭐부터 열어? 네? 뭐부터 열어? 막 입은 닫고 뭐부터? 다만 10,000원이라도 꺼내서 아싸 대박 수고했어. 특별용돈. 근데 수학. 네, 그게 바로 어른의 리더십이다. 알고 있어도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그다음 네 번째 운동의 기술. 자, 4춘기와 40춘기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긴다. 더 이응 인스타 우리 아동 코너 더 우로 시작해. 우하고 이응. 오 정답이요. 맞췄습니다. 자 상품 드려요. 네. 네, 더 어느 쪽이 이겨? 우울한 쪽이 이겨요. 이게 우울의 법칙인데요. 동네에 우울한 언니 둘이 만나지. 그럼 금방 서열 정해져요. 자기들끼리 알아. 저 언니 되게 세다. 그러면 바로 버린대요. 우울한 쪽이. 그러니까 애를 어머니께서 10번 싸워서 한 8번 정도 이기신다. 그럴 때는 상담 받으셔야 되는 거야. 내가 우울해졌구나. 계셔야 돼.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이 다르다. 그리고 요거는 4학년 이상 학부모님들은 꼭 메모해 놓으세요. 저희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 집 붕괴돼서 붕괴. 집사람이 40에 바로 들어가던 그 해에 저하고 여름방학 때 어마어마하게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열전이 아니야. 냉전. 집사람은 얘기를 안 해. 한 달간. 딱 그게 만 40대던 해. 아니 내가 저렇게 잘못한 거 아닌데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끙끙 앓다가 집사람이 바로 저 책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사갖고 와서 보더니 보면서 킥킥대고 웃어. 다 읽었다고 여보 이거 당신도 한번 좀 봐. 그리고 저한테 책을 빌려줬는데 저도 막 보면서 웃었어. 왜? 집사람이 그동안 1년 동안 해온 것들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사춘기가 오면 저 책 덕분에 겨우겨우 이겨냈어요. 네,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있고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건강가족센터. 근데 상담을 우리 애 때문에 상담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상담은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애가 그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녀야 됩니다. 한번 근데 어머니들 그래 아유 상담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듯이 선생님을 좋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래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이상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스페셜리스트의 도움을 받자. 네. 자, 오늘 마지막도 노래로 끝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1% 목표에도 오늘 제가 이런 침야공은 4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루 1%씩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가지시라. 그러면 하루 1%씩만 해도 불과 몇 달이면, 석 달이면 90%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 1%가 사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근데 0.1% 잡아도 몇 년 되면 된다. 3년 되면 된다. 120. 지금 애들 저기 우리 온 애 둘은 몇 살까지 살아요? 쟤네들은 120까지 살아요. 120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제 2명이 어떤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새로 교정하고 습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노래로 마음을 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신청 그러면 애가 발전할 겁니다. 같이 하루 1% 목표에도 몇 달이면 석 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가 있나 하루하루 뛰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제가 퇴임하고서 조깅을 저는 올림픽 공원까지 돌아오면 8,000보예요. 아침에 8,000보를 지금 6년째 뛰고 있어요. 다음 달 되면 만 6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쉴 필요에 필요하진 않아 지금. 체력이 정말 0.1%씩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힘드신 때가 됐어요. 4학년이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걸 미리미리 예방하고 체력을 확보하셔서 중년의 어려움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1교시가 짧게 지금 막 진행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2교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쉬시고 우리 11시 4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 하나 줘야 되겠다.